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지속적인 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또 3개월을 집중하시면 하반기 우리 아미 비즈니스 안에서 네트워크에 또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요걸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팔로업을 하고 있는 명단 한 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내가 지금 팔로업 하고 있는 명단을 한번 떠올려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피드백, 체킹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남과 초대라는 이 분야가 비즈니스 안에서 한 25%를 차지하고 사업 설명이 25% 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인 후원이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은 그 사람의 눈높이, 소비자일지, 그다음에 스몰일지, 빅비즈니스일지, 어떻게 팔로우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후원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후원이 50%를 차지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고 있는 명단을 한번 생각하셔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팔로업은 사업을 결정하도록 돕는 과정. 실질적으로 팔로업은 내가 이 명단은 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3개월 안에, 어떤 분은 1년, 좀 더 오래 걸리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 명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사업 설명을 해야 어쨌든 후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 후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명단을 사업을 할 사람으로 세워놓은 명단은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까지.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바로 사업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로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정이 통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의 초반 반응에는 상관이 없이 내가 주도한다. 맞죠? 우리는 처음에 몰랐을 때에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으로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계속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안 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지속적인 후원에서는 가장 먼저 태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아메이 사업에서 누구나 또 먼저 가져야 되겠지만은, 주도성을 누가 갖고 있냐거든요. 주도성은 내가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명단을 사업을 내가 후원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업 설명의 반응을 보고 내가 주도하지 못한다. 그냥 명단을 뒤로 한다. 한 번만 사업 설명하고, 뭐 두세 번 시부지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으니까는 안 찾아간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업을 시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나의 주도성이 약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후원은 항상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손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원이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시간 이내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바로 그 다음날 네 뭐든 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만날 수 있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당황을 해서 그런가 괜히 그 사람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또 그 사람이 놓으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견을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찾아가야 되는지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이밍,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24시간, 최대한 늦더라도 48시간 이내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나면 반드시 툴을 주고 오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어머니든 뭐든 책이든, 있어야 그 사람 만날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업 설명 직후 자료 전달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 이런 10명 중에서 5, 3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소비자, 그 다음에 3명 정도는 스몰 비즈니스, 2명은 빅 비즈니스이죠. 그래서 소비자일 경우에는 불편 사항을 개선시켜주면 되고, 소비자 혜택을 알려주고, 제품 우수성, 장바구니, 뭐 캐시백 등을 소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게 내가 후원할 팔로우업의 명단이 처음에는 소비자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또 후원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자로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스몰 비즈니스는 감동 공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함께 쓰실 분 연결 한번 해보기, 추가 수입이 필요하신 분 홈미팅 초대하기, 그다음에 EFBB 만들기.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제일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시스템 한 번은 한번 우리 이 시스템에서 응탑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스몰 비즈니스가 적어도 DB 정도를 갈 것 같으면 우리가 DBC, DBC까지는 그래도 한번 수료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함께 쓸 사람의 명단을 내놓든지 적극적인 홈미팅, 내 홈미팅에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차팅으로만 가지고 비비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상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적어도 DBC까지는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수료를 하고 그 어느 정도 안에서 Q&A가 좀 풀려야 적극적인 이 사람의 태도가 오더라. 요거 한번 여러분 지금 팔로우 명단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메모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BB는 이제 사업자이죠. 네,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분은 시스템에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최근 제일 가까운 시스템에 아직 OM도 안 들었는데 DBC 시스템에 연결해야 되나? 아직 OM도 안 들었는데 그 스폰서님도 아직 안 만났는데 이번에 뭐 OSR 있는데 그거를 초대해야 되나? 아주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하고 충분히 좀 상담을 하셔서 그분의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가지고 다가오는 제일 가까운 그런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꿈 공유. 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꿈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보고 자기의 꿈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연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자기 있냐. 나의 꿈이지만은 내 꿈 스토리에,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내 꿈 스토리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입이 되다 보니까는 빨리 이 사업이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꿈을, 빨리 생각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설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의 꿈판을 갖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자, 툴로.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팔로업은 주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엄청 중요하죠. 나는 왜 사업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왜 후원이 되지 않을까요? 자, 주도성을 내가 갖고 있냐? 당사자에게 좋냐?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차팅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자주 이 사람과 우리가 적어도 팔로우는 10번 정도는 해보라죠. 노라 할지라도 10번 정도는 그 사람을 만나서 후원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 10번 만날 때 일관성 있게 몇 시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거는 이제 태도의 문제예요. 사업자로서
팔로우 해갔을 때 이거는 내가 어떤 태도의 원칙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어떠냐? 자,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스폰서님? Q&A. 제일 중요한 거, Q&A. 그리고 다단계, 뭐, 우리 DBC에서 들었던 거 있잖아요.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분하는 방법. 네, 이런 얘기들. 그때, 나의 영향력이 좀 부족할 때는 툴의 책을, 이거 보면 자료 전달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그때에는, 우리의 좀 객관적인 되어 있는 객관적인 책이나 그런 검언을 갖고 이분에게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네, 와닿는 부분이 네,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 카탈로그 훑어주고 데모도 보여주고 AP코드 한번 해보고. 자, 지금 내가 후원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저런 걸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계속 내가 가서 내 언어만, 내 목소리만 계속 떠들고 있다고 하면 그 팔로우업을 10번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소스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하나의 판은 아메이를 다 보여주는 부분인데 한 판은 한 그림을 다 못 보여주니까 조각조각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그 사람 눈높이에서 어느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책도 네, 전달 한번 해보고 샘플 네,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리고 미팅 초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아미 회사라든지 제품에 대한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 스폰서도 소개를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열렸다라면 그때에는 가차없이 미팅 초대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미팅에서 돈이 가장 많이 됩니다. 공식적인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미팅 장소까지 오는 구간 안에는 그동안 내가 차팅으로 갔다면 이분이 미팅 장소 오는 데까지 그분 나름의 대가집을 엄청 한 거거든요. 결국은 대가집을 좀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이 안에서 조금 더 후원될 확률이 더 높아요. 내가 그 대가지불을 많이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대가지불을 더 많이 했을 때에 후원될 확률이 더 높아요. 안에서. 자, 그래서 미팅 초대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모두 안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안내해 주는 거죠. 나의 믿음, 나의 신뢰, 내가 어떻게 미팅장을 가게 된 그 미팅에서 통해서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았고 얻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룹 설명, 그다음 팀 프로모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이제 자료를 갖고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 같이 반드시 우리가 풀플랜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이해가 못 되었으면 좀 나누어서 그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차팅을 10번 정도 할 때 이런 툴을 갖고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로우 수루입니다. 자, 팔로우 수루는 복제가 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돕는 거죠. 이제는 사업을 할 거라고 마음먹은 리더들이죠. 마음먹고 DBC도 수료하고 OM도 지금 참석하고 있어. 완전 이제 초기 사업으로 타입 파트너가 이제 여기에 시스템에 이제 막 들어와 있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또 그런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팔로우 스루는 실력을 키워주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알보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알보시고 고쳐주고 이런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스폰서가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네, 이게 지금 팔로우 스루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예전 뭐 저는 세븐앱스 그거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잘 못했어요. 그건 그냥 미팅 속에서 제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또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대로만 그냥 저는 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스폰서님 그 행동을 우리에게 제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걸 또 복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배웠으니까는 잘 하겠지. 그냥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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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충분히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주는 기간이죠. 그래서 학습하고 행동하고 학습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초기 사업자들은 이 학습만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되었을 때, 네, 더 단단해집니다. 내면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같이 네,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우선은 미팅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OM이든 DBC든 3개월 정도는 학습 과정 안에서는 그리고 차팅이겠죠. 요 세 가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스폰서하고 같이 하는 이 알보시고의 시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분도 목적지든 또 해보든 할 거지 않겠어. 학습에 좀 집중을 좀 많이 시키면서 행동해보게끔 하는 거. 그리고 지식보다는 스폰서의 행동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것이 더 동기부여자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스폰서는 시스템을 안내를 해주시고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안내자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시라고. 그 역할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 또 시켜보고, 고쳐주고, 시켜보고, 이게 그 사람 역할이 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다 해야 되려고 한다니까는 부담스러운 건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템포 안에서 우리가 보면, 뭐, 4분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그거겠죠. 그 역할을 잘해보고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시하는 게 스폰서십이 아니라는 거, 네,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내하는 거와 지시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똑같이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지시한다고 느낄 수 있어. 이것도 태도이겠죠. 스폰서가 어떤 태도로 파트너에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안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지시하고 있구나. 스폰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스폰서의 태도가 또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지 파트너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꾸 파트너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내 언어적인 거나 내 뭐죠? 그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팔로우 진행 방법. 이제 이거는 방법적인 부분이죠.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안내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법적인 거죠. 그래서 방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팅 접속하고 12가지 복제, 시스템 배우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 뭐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12가지 복제 시스템을 바로 배우고 이런 거는 그냥 템포 안에서 계속 리사이클 아니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텐텐텐. 이분이 세 번째 텐텐텐 집중하는, 도전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는 이 12가지 복제가 참 잘 운영이 돼요. 근데 도전을 안 하고 있는 파트너인데 12가지 복제 시스템을 그냥 한번 듣는 리딩으로서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는 체감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팔로업 진행 방법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학습 구간 안에서 텐텐텐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면 텐텐텐이 주는 의미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도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뜨거워져 있을 때 명단을 내놓고 명단을 갖고 빨리 본인이 입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구간 안에 텐텐텐을 집중하는 게 엄청 도움이 되더라. 서툴지만. 근데 스폰서가 있잖아요. 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가장, 어찌 보면 텐텐을 하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 배우고 있으면서 3개월을 하고 있는 구간 안에 이런 명단들을 빨리 상담해서 안내해 주는 게 골든타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홈미팅을 한번 주관해 보는 거. 12% 소비자 글름 만들기 할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이 이 홈미팅을 내 파트너가 사업자로 초기 사업자가 홈미팅을 주관할 수 있을까? 텐텐트를 할 수 있을까? 경험 있는 리더입니다. 한번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파트너가 이제 막 사업을 하러 나왔을 때 DBC를 이제 막 수료하고 있는 중이야. 홈미팅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실제 해보니까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한 케이스예요. 이래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알보시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려주고 고쳐주고 다시 시켜보고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이 결국 속도가 그런 거죠. 속도를 빨리 내는 사람은 이런 것들 다를 것이고 속도를 아직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팔로업의 방법적인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보고 이렇게 잘 짜죠. 우리가 사업 설명 해봐야 눈높이가 나오듯이 이것도 해봐야 컨텐츠 해봐야 그 사람의 속도를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이제 OKR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사업자와 그다음에 집중 우리 OKR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때 들어와서 조금 더 자신감을 업 시킬 수 있도록 행동함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을 전체를 한번 보신다면 팔로업 단계에는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고 만남과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아서 여기에 그 사람의 눈높이가 다 나오는 거죠. 빅비즈니스인지 스몰인지 소비자인지 그다음 관심이 없던지 요 단계가 나와야 이 여기에서 내가 홈미팅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 과정이 이제 팔로업에 아직은 사업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로우 과정에서 계속 명단 작성하고 만나가 초대해야 되고 사업 설명하고 또 그 명단 안에서 또 그 명단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찾아가는 홈미팅 또 내 홈미팅에 초대해보고 스폰서 또 만나게 하고 이게 계속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원이 되었어요. 사업을 할 거라 마음먹으면 OM, DBC, 텐코아로 또 와서 결국 그 사람은 코아 리드로 한번 키워보는 게 우리가 코아 리드까지 안내해 보는 게 우리가 팔로우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